안녕하세요. 중수돌이입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23일이고요. 좀 전에 그 휴머니젠 관련된 종목들 분석을 마치고,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이 BTS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들, 뭐 빅히트, DPC, 초록뱀, 넷마블 이렇게 네 종목 제가 이 차트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시 또 녹화 방송을 열었고요. 저번 주 내내 뭐 특별한 게 없었죠. BTS 관련된 종목들은 왜 이 BTS의 대장이 이 빅히트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기존의 대장이었던 DPC 혹은 돌아가면서 했던 초록뱀, 넷마블 등은 이래나 저래나 이제 빅히트라는 이 종목과 한 배를 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뭐 한다? 못 가고 있다. 왜? 이 종목 자체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럼 빅히트라는 종목 기존에 말씀드렸을 때 뭐 요때였나요?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까지 빠지고 났어요.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였나요? 빠지고 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요때네요, 요때. 요때였나? 20만원대였나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19만원을 지키지 못하면, 17만원 부근까지는 한번 빠질 거다. 대신 거기가 뭐다? 변곡의 자리니까, 거기서 단기적인 반등은 한번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17만원 부근에서 일단 지지는 나왔는데, 쉽사리 큰 반등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의 자리 수급 자체가 약하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 수급이 약하니까 20분 봉상으로 봤을 때 구름대를 어느 정도 들어가려고 모양을 잡다가 30분 봉에서 이 자리를, 이게 말 그대로 거래량을 크게 늘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 종목을 만지작 거리고 샤부작 거리고 있는 이 메이저 세력이 외국인인지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력 자체에서 지금 당장 이 구름대를 뚫고 올릴 만한 메리트는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 밑 하단으로 지나가다가 구름대가 조금 더 낮아지니까 그냥 밑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거래량을 조금이라도 동반하면서. 이 구름대로 들어가려면 거래량이 붙어줘야 돼요. 왜? 이게 기존의 매물을 반영하는 거니까. 26일 전 거.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조금 더 누를 거냐, 아니면 이 17만원대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다시 한번. 못 나온다면 한 차례 16만 5천원, 16만 5천원 못 지키면 15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다. 어찌 됐던 이 상장가 자체가 13만 5천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신규로 들어온 사람 아닌 이상, 이 공모주 청약을 한 사람들은 이래나 저래나 어찌 됐든 수익이에요. 어찌 됐든 한 주당 4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대부분 지금 자리에까지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이 못 파는, 묶여있는 뭐 그런 이 대주주 그런 물량이 아닌 이상 웬만한 청약을 했던 개인들은 다 털었을 거예요. 이 자리를 버틸 만한 사람은 드물다. 혹은 예를 들어 100명이 청약을 했으면 여기서 못 털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까워서 버티는 사람이 10명에서 12명 정도는 될 수 있다. 대신 나머지 80명은 이건 다 정리했다. 이걸 버틸 사람은 없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걸 역이용해서 외국인 기관이 어느 정도 물량을 다 털어내고, 그래도 다른 신규 상장주와는 좀 다르게, 왜 얘는 상장하고 나서 이 100%의 상승을 135% 정도 되죠. 상승을 35만 1천원까지 내놓고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터지면서 내려앉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상장가 부근에 들어오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슬슬 이거 아니네요. 슬슬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다른 종목 같았으면 바닥 상장을 하고 나서 대부분 신규 상장주가 제대로 좀 잘 간다. 이거 되게 청약률이 셌다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첫날 상한가를 가면 둘째 날 상 혹은 셋째 날까지 상을 가고 꼬라봤거든요. 그래놓고서 어디 공모가 밑에서 수급이 들어와요. 거기서 변곡을 잡아요. 그래서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위로 쳐 올려놓고 상한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쳐 밀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35만 1,000원에서 지금의 18만 5천원이면 거의 50%가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상장가보다 높지만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거를 따지고 보면 50% 정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온다. 기간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슬슬 보이니까 슬슬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더 누른다. 그러면서 기존에 팔았던 물량이 있을 거고 이걸 100% 다 얘네들도 못 판다고요. 100% 못 팔아요. 그러면 거래소에도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밑에다 깔아놓고 위에서 팔아서 수익 내고 그 수익된 물량을 밑에서 조금씩 담으면서 물량을 늘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말 그대로 빅히트라는 이 종목 자체가 다른 여타 3사 엔터테인먼트에 비해서 시총이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아직도 일시백 1000만 맞나? 5천억이잖아요. 그쵸? 이쪽 500억이라고 해야 돼? 일시백 5천억이 맞네요. 5천억 5천억 다음이 1조니까 맞나? 잠시만요. 4, 100억, 1000억. 5조네요, 5조. 5조군요, 5조. 죄송합니다. 아직도 5조네요. 5조면 일반 다른 여타 종목보다 아직도 5배가 높지만 그만큼의 이 빅히트라는 종목에 기대감이 엄청 나잖아요. 그죠, 외국계 팬덤도 무지막지하고 그런 빅데이터를 관련한다면 이 정도 시총을 유지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이 들어요. 그만큼 이 부수적인 수익 자체가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그래도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 아직도 5배는 높다.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 종목을 사지 않은 신규자 입장에서는 좀 꺼림직하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 들고 있는 사람의 대응의 영역인 거고, 그리고 이 종목 자체를 어느 정도 좋게 보고 실적 그리고 기대감으로 종목을 사고 있는 외국인하고 기관한테는 아직은 한 번은 더 올렸다 다 털고 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라는 거고, 조금 더 밀리면 16만 5천원 지금의 자리를 지켜주면 좋지만 어제의 이 양봉을 몸통 음봉으로 감싸고 내려앉았어요. 그쵸? 그러면서 거래량도 적게 터지면서 내려앉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거를 상응하는 양봉이 하나 나타나지 않는 이상 뭐한다? 한 차례 더 밀 수 있다. 그 자리가 한 16만 5천원 부근, 이 자리가 깨지면 15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런 18만원이나 19만원 초반대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대신 그 자리를 못 넘기면 뭐한다? 당분간은 옆으로 기면서 또 횡보한다라고 보셔야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더 크게 내려앉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얘로 인해서 다른 넷마블, DPC, 초록뱀 혹은 키이스트, 그런 LB세미콘까지 그런 종목들 자체가 다 지금 순환이 돌질 않아요. 못 가고 있다. 근데 그런 빅히트라는 건 차트쟁이인 제가 봤을 때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역할도 없고 말 그대로 뭐 신고가 종목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하실을 파고 가는 것도 신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을 왜 너는 그렇게 판단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도 이 빅히트는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DPC나 넷마블, 초록뱀을 설명하기 위해서 빅히트를 껴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빅히트를 팔아먹기 위해서 나머지를 껴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게 더 큰 상품이니까. 하지만 저는 이런 종목보단 이 DPC, 넷마블, 초록뱀이 훨씬 더 저한테는 더 좋은 우량주,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끼워 파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DPC를 쳐야 되겠네요. DPC를 보면요, 얘도 이제 얘가 거진 다 내려왔기 때문에 빅히트도 더 이상 많이 빠지진 않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기존에 상승을 했다가 눌렀다가 올라왔던 요 자리를 넘기면서 강하게 뽑아냈던 이 급등했던 자리를 다 메꿨다라는 개념이에요. 원을 그려서 메꿨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는 못해도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고점을 만들고,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50%가 1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죠? 이게 50%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25%가 13,000원. 그러면 30% 정도가 14,000원까지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현재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9,500원. 그리고 10,000원이 라운드 피겨값.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자리가 공공자리잖아요. 10,000원, 9,000원, 9,500원, 1,500원, 11,000원, 20,000원. 말 그대로 앞자리가 바뀔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게, 10,000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그 자리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그 자리 부근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여기서 혹여나 더 밀리더라도 9,500원 혹은 9,000원대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얘는 많이 밀린다면, 혹여나 빅히트가 15만원대까지 한 번 더 밀려야 된다면 얘가 9,000원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하지만 밀린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아직은. 뭐 기존의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요런 자리에서 혹여나 지지리가 안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까지는 열어두고 대기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9,300원 정도예요. 그죠? 9,300원 혹은 9,600원. 그러니까 아까 일봉상에 9,500원 정도 말씀드렸죠. 많이 밀리면 10,000원대 아니면 9,500원. 정말 말도 안 되게 또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리면 9,000원 부근까지 밀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올라가야 될 자리다. 그럼 최근에 주봉만 보더라도 여기서 지지가 그나마 나오게끔 모양을 만들어 놓은 이 밑꼬리 자리, 이 자리는 지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9,400원. 그리고 첫날 양봉을, 이 고점을 만들었던 첫 봉에서 거기에 저점 자리가 9,500원. 그죠? 요런 자리에선 지지가 한번 나올 확률이 높다. 아니면 첫 양봉이 나왔던 요 자리 9,950원. 다 왔죠. 그게 10,000원을 말씀드리는 거야. 10,000원에서 9,500원 혹은 9,300원 정도까지 그 자리만 버티고 이겨낸다면 못해도 뭐 30% 정도 이상의 그 기술적 반등은 나와야 된다. 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고점과 하락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은 30에서 50%가 나온다. 50%를 넘어서면 뭐 추세 반전이다. 이해되시죠? 못해도 기술적 반등을 한번 나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 종목. 그게 끝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을 보고 그 다음 추이를 또 봐야 된다.
라는 기준인 거고, 그거랑 비슷한 건 또 넷마블. 넷마블도 역시 많이 빠졌죠. 근데 넷마블은 조금 차트가 안 이쁘긴 해요. 어떻게 보면 DPC랑 다르게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가긴 했어요.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 다음 달 월봉이 어느 정도 메꿔주는 월봉만 나타나주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얘도 물량이 나간 건 맞지만 다시 밑에서 저가 매수세로 채워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차례 볼 수 있다. 자, 주봉의 관점에서도 기존에 상승을 하면서 1차 누르고 올라왔다 누르고 3번의 파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온다라는 거고, 그 조정이 너무 강하게 내려앉았긴 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 산이 나왔던 이 조정이 나왔던 이 자리를 지켜줄 확률은 뭐하다? 높다라는 관점이에요. 이 자리가 깨지면 파동의 이론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냥 꼬라 박아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럼 죽고 나면 뭐 해야 된다? 당분간은 또 요렇게 거래량 없이 옆으로 긴다. 또 날새는 종목이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빅히트도 다 같이 날새야죠. 왜? 얘는 2대주주니까. 넷마블은 2대주주잖아요. 또 지분을 더 늘렸다 그러더라고요. 빅히트에 대해서 지분을 이참에 하락할 때 더 늘렸다. 그럼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겠죠. 짱구가 아닌 이상 거기다 헛돈 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작은 회사도 아니고 큰 기업이. 그죠? 그러면 요런 122,000원을 이탈할 확률은 드물다. 혹은 이탈하더라도 그 다음 봉에 메꿔주는 자리만 나타나면 된다. 그리고 그런 자리대가 많이 빠져야 12만원인데 요런 자리에서는 기존에 올라왔다 눌렀다 올라갔다 다시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하면서 몸통을 만든 자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보셔도 여기가 고점이고 기존에 바닥을 여기 잡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중간값이 어디예요? 요 정도 되죠. 그죠? 그럼 뭐예요? 눌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50% 정도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고점을 잡고 다시 바닥을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여기죠. 그죠? 그럼 또 50%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예요. 대신 이 자리를 못 넘기니까 뭐 한다? 다시 주저앉는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얘는 우량주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이론에 맞춰서 움직인다고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그 상승의 조정은 50% 정도로 주고 그 다음 파동을 또 이뤄내거든요. 근데 얘는 좀 많이 밀렸죠. 시장도 안 좋았을 뿐더러 빅히트가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그에 맞춰서 더 밀어줬다라는 개념이면 지금의 자리에서 고점을 만들고 바닥을 여기가 지지를 한다면 최소 뭐 이 중간에 50% 혹은 30% 정도는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 반등의 자리는 요런 데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개념이겠죠. 16만원, 15만 8천원에서 16만원대.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런 지지가 나온다면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도 약간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결국 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번 나와야 된다. 왜? 얘는 하락을 하면서 반등이 나온 구간이 요거 양봉 하나 나온 거 말고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못해도 16만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뽑아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어디? 요런 자리까지는 16만원 혹은 뭐 15만 7천원 정도 요런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록뱀도 현재 자리 올라와서 눌러주는 자리예요. 최근에는 초록뱀이 좀 대장 역할을 했죠. 이 BTS 영화 드라마가 제작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상승을 해주고 더 이상
이 슈팅을 내지 못하고 눌린 그림이에요.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 갭이 뜨면 밀린다. 며칠 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파미셀, 그리고 또 뭐야, 이 금호 HT, 또 다른 거 뭐 들어주면서 실제적으로 윗꼬리를 달았다는 건 여기서 매도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 매도를 갭으로 갖다 놓으면 뭐 한다? 당연히 눌린다. 왜?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못했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매물을 조금 소화해주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밀어버린 거죠. 밀어버리면서 이 갭자리를 일단 메꿨어요. 메꿨고, 실제적으로 이 초록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더라도 얘는 웬만해선 거래가 들어오면서 혹은 이런 장대 음봉이 하나 더 터지면 안 돼요. 얘는 그러면 진짜 이 185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어요. 받아줄 자리가 없거든요. 기존에 이런 고점의 자리가 있긴 있지만 이 자리가 좀 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깨지면 1차적으로 1950원에서 지지를 받을 거고, 그 자리가 깨지면 1850원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자리인 거지만, 그래도 지금에 들어왔던 수급이 뭐 나가지 않았다 라는 관점인 거고, 월봉상에 보더라도 어느 정도가 더 밀릴지언정 18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대신 그 다음 달 월봉이 그러니까 그 다음 달 봉이 형성이 될 때 이 양봉이 출현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무조건 가는 차트예요. 아니면 뭐 한다? 옆으로 또 긴다. 얘는 또 시간 엄청나게 잡아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음 달에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 되고, 그 양봉이 최소 2,500원 위로는 올라타야 돼요. 종가상 다음 달 월봉이 뭐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혹은 이런 자리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만 다음 달 월봉을 뽑아내면 뭐 한다? 다시 한 차례 위에 대해서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 자리가 3,500원에서 7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차트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 이상은 오버슈팅이다. 4,000원까지도 보이긴 하지만 그 이상은 뭐다? 오버슈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버슈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달 못해도 어디 2,500원 위로 올라와야 되고, 밑으로는 어디 1,8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자리가 이제 슬슬 지지가 나올 자리예요. 2,200원대. 지지가 나올 자리인데, 혹여나 좀 더 밀리면 2,150원까지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고,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가면 또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가면 2,000원 위아래 정도까지 또 열어 두셔야 되니까, 제가 1,850원 그 전에 1,950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150원을 단기적으로 이탈하면 1,950원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대신 상승할 때 3,700원에서 4,000원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얘는. 그리고 지금의 이 차트의 그림이 죽은 차트의 모습은 아니다. 대신 그 4,000원 이상으로 넘어갈 차트도 아니다. 무조건 한번 올려다 놓으면 다시 눌러야 된다. 어디까지? 2,200원 혹은 2,000원대까지 한 번은 더 눌러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이 BTS 관련된 종목이, 빅히트라는 종목도 자리를 잡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지라도 크게 갈 자리는 아니다. 지금 당장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 빅히트, DPC, 넷마블, 초록뱀 한 차례 더 크게 상승을 해주고 누를 거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반등만 나오고 누를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반등할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바닥 대비죠.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의 자리 뭐 죽지 않았다. 자, 분봉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분봉을 쭉 보면요, 버텨줄 자리가 없어요. 멀리서나 봐야 뭐가 있지, 가까운 자리에서 보면 버텨줄 자리가 뭐다? 없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하고
요 자리가 나오는 거죠. 2,000원까지면 1950원까지 열어두라고 말씀드린 게 혹여나 좀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 2,240원, 현재 자리 2,240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죠? 강하게 떨어지던 걸 추세를 어느 정도 변경을 해줬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변경한 거를 고점을 그려보면 그나마 2240원 깨서 2195원을 지지하는 자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받고 한바탕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못해도 이 자리를 또 넘겨야 된다는 거죠. 235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한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해되시죠? 그럼 기술적으로 얘가 반등을 볼 수 있는 구간은 2750원에서 2800원 부근. 그리고 추세가 반전되는 구간은 2900원을 넘어섰을 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돼요. 얘가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다음 주 월요일 혹은 수요일 안까지 한번 올려다 놔야 돼. 어디까지? 2350원에서 2400원까지는. 그래야 이 짧은 구름대를 뚫고 올라와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횡보하면서 버텨주면 올라갈 때 버벅된다. 왜? 매물이 많이 쌓이니까. 그러면 여자리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 왜? 그나마 구름대가 주니까. 조금이라도 돈이 덜 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손절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개념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까지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눌렀다가 이렇게 행보하다가 구름대에 지나서 올라갈 거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빠르게 올려다 놓고 횡보하다가 구름대 안에서 횡보하고 올라가든, 아니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1번, 2번은 이 안에서, 3번은 여기서, 4번은 빠졌다. 그런 개념인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 한 차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차트가 아직 다 죽진 않았다. 그런 자리를 버티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살짝 빠지더라도 종가상 끌어당기든지 아니 그 다음날 메꿀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방탄소년단 빅히트 관련된 종목들 물리신 분들이 개인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잘 대응하시고, 혹여나 물타기 하실 분들 잘 물타기 하시고, 손절을 하실 분들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하는 거지 하락할 때 손절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목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란 용어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니딩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혹은 뭐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녹화 마무리할게요.